안녕하세요. 박찬정 TV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 513조 원이나 되는 규모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출면에서 보면은 복지 지출이 예산 증가율 9.3%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2.8%나 늘어났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 최대 규모 예산의 35% 수준이나 됩니다. 현금 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노인 수당, 청년 수당, 아동 수당 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은 세금 수입을 훨씬 초과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재정 지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써도 되나 참 국민 부담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또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25조 원이나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자리 예산은 대부분 단기성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는,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혜택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유튜브에서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 주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를 활발하게 해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단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예산입니다. 정부가 정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도 하고 출연금도 주고 보조금도 줘갖고 공공기관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정부 예산의 대부분 한 2배 정도, 2배 채 못 미치긴 합니다만은 대략 한 그동안 2배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이 공공기관 예산 지원을 위해서 매년 정부 예산의 1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74조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의 규모는 교육 예산으로 쓴 71조 원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종 사용료,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기,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죠. 이런 등등의 국민은 사용료를 부담을 하면서 또 각종 공사에 있어서 부담금도 부담하면서 이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경영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는 계속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강조를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폈습니다. 이 탈원전 때문에 한전에서는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수지가 괜찮았는데 이제 원전 의존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적자가 생겼습니다. 2016년은 현 정부 들어오기 직전의 결산 기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전력은 7조 4천억 원의 흑자를 보았는데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1조 1천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1조 원이나 되는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증진을 위한 문케어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것인데 총 규모가 30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심각해져서 2016년 말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 흑자를 보던 기관이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는 3조 9천억 원이나 적자를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니까 공공부문에서 손쉽게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2016년에 32만 8천 명이었는데 정원 기준입니다. 2018년에는 38만 2천 명으로 16%나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도 2만 6천 명이나 증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23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는 15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의 부채는 504조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엉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공공기관이 경영을 잘 못하면 결국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정부가 부담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독점적인 기업의 경우는 사실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한국전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를 사실상 한국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손실이 나면은 정부가 보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인이니까요. 정부가 설립하고 사실상 운영비를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할 그런 유인은 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고 또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숨어있는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점점 늘어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정부는 그동안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도 적정하게 하고 경영에도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사 문제입니다. 경영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합예술이라고 누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부담을 더
줄여주면서 서비스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립한 기관인데 이러한 기관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경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거 투입하는 것을 낙하산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 인사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니 직원들이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한마디 하면은 공공기관 경영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지난 정부보다 크게 늘어난 분석이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대체로 전체 종합을 해보면은 어느 정당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5명 중에서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는 임원의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 56% 정도가 결국 낙하산 인사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하산 인사라고 다 경영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정당이나 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사실 경영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경영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의 반시장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지 지출 확대 정책, 이런 정책들,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공공 부분인 공기업까지 비효율성을 더 늘린다고 하면은 국민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적 인사를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을 하면서 낙하산 인사는 그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